암관리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관리법. 생소하죠? 오죽하면은 암관리를 한다는 법이 있을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4인 10위를 랭킹으로 봤을 때 4인 사람의 죽는 원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0대 4인 1위가 뭡니까? 암이죠. 신생물질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말리그런트 그 부분이 그냥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2위는 뇌, 3위는 심, 2위하고 3위는 비슷비슷해요. 15%씩 발생률, 발생률이 아니죠. 사망률 얘기하는 거죠. 4, 5, 6등은 뭐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뭐 자살 이런 것들이 있고 기타죠. 땡땡땡땡. 네, 여기가 보세요. 30% 정도를 차지하고 30% 정도요. 그 다음에 뇌심이 30% 정도 차지하니까 벌써 여기가 60% 정도를 차지하죠. 그 연명의료에 관련된 그런 법도 보게 되면은 이미 암, 뇌, 심 이쪽에 대해서 그런 대부분 사망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모든 이런 관련 단체는 이거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되고 만에 하나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러겠죠. 암관리법은 여기를 나타내는 곳인데 이거에 대해서 통계 수집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예방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다 잡아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암관리법을 발표를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1등, 2등, 3등에 해당되는 여기를 중증 질환자라고도 명칭을 합니다. 중증 질환자. 물론 이제 또 화상을 몇 도 이상 희귀 난치병도 포함되긴 하는 건데 이거에 관련돼서 연구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린다면은 양성, 악성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그래도 해드릴게요. 악성 신생물질에서 양성 이렇게 들어가요. 요건 신생물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악성은 이게 있었잖아요. 침윤, 재발, 피막, 빠르기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렇게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그 침윤된다고 하는 것이 악성인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경계선이 분명치 않아서 침윤된다는 그 얘기잖아요. 치료가 됐더라도 다시 한번 재발한다는 거. 피막은 양성이죠. 이렇게 딱 경계선이 좀 있어갖고 집도의가 접근해서 딱 뽑을 때 이렇게 툭 떨어진다는. 그래서 치료에 대한 예후가 좋다는. 그렇죠? 예후라고 쓸까요? 여기다 예후? 이렇게 하면 예후. 그다음에 빠르기. 진행 속도가 이쪽이 훨씬 빠르죠. 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 법은 양성보다는 또 악성에 관련되어 있는 법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이것을 중에서 말기 암 환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2조 정의. 제2조 제1호 보시면은 말기 암 환자란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 환자를 말한다. 그 여러분들 의무기록 실무에도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차트 보시면은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결과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2호 말기 암 환자 완화 의료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관련하여 삶의 질을 이건 뭐냐면 완화시킨다고 하잖아요. 완화가 무슨 뜻입니까? 좋게 말하면은 희망을 보이게끔 완화시킨다는 얘기인데 나쁘게 뜻하면은 완치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죽하면 법에도 완화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의료기술이 더 발전되면 언젠간 완치가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예방과 진료, 연구에 관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뭐 이거 있어요. 그 건강보험법도 그렇지만 암관리법과 연계를 해서 뭐 집에 암 환자가 생기게 되면은 집 팔아서 전세 가고 전세 팔아서 뭐 월세 가고 월세에서 사월세로 가고 그 다음에 길거리 다 나가 있기 직전에 그 환자는 죽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예전에는 좀 부정적이거나 조금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책이었어요. 지역사회가. 그쪽에서 병 걸렸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은 또 희귀 난치성 질환자라고 해서 급여도 안 돼요. 보험급여 되는 것도 요양급여 되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건 사회적으로 죽으란 얘기죠. 이제 그게 아니라 발전이 많이 됐잖아요. 지금 성숙도 많이 했고 정책도 그렇고 사회적 인식도 그러다 보니까 경증 질환자한테 가야 될 비용을 조금 더 걷어서 중증 질환자한테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정책적인 결과도 나왔고 해외 사례에서도 선진국도 그렇게 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민간의료보험도 많이 가입을 해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공적 그런 것이 암 환자를 포함한 중증 질환자들에게 있어서 보장성 강화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제는 사회적 불평등이 해결돼 가고 있는 와중에 암관리법이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나와서 이런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예방까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 보시면 국가 등의 의무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 보시면 그 제2장 제2절 암 연구 사업 볼까요? 써드릴게요. 제2절 암 연구 사업. 이거는 암 연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암 연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암의 예방과 진료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암 연구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떻게 할까요? 암 예방을 위해서는 일단은 예방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말로만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예방을 하려면은 이거에 대해서 역학조사도 한번 해봐야 돼요. 알아야지 예방을 하겠죠. 뒤에 나옵니다. 역학조사. 예방.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제 누누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다른 교수님들도 만약에 질병에 노출되거나 질병에 걸리고 싶다 어떤 짓을 하면 된다? 아무 때나 자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 때나 먹고 내 마음대로 그쵸? 내 마음대로.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뺏기는 겁니까? 그 뜻은 아니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근데 사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누가 그걸 모릅니까? 누가 모릅니까? 알아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쵸? 아침은 거지처럼 굶고 있고 점심은 서민처럼 먹고 있고 저녁은 또 거지처럼 굶고 야식은 황제처럼 그렇게 지금 지내고 계시죠?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학생들.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지키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서 이런 사람들이 암에 걸리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생물질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다른 사례를 들면서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자꾸 공개하는 거예요.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도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을 보호소에서도 교육을 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암 연구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암관리법 제11조 쓸게요. 암관리법 제11조 별표 쳐야지. 암관리법 제11조에 있는 시행령 제8조 볼게요. 보시면 암검진 사업 대상자의 대상 암의 종류 건강 검진 주기. 이거 보면은 위간대유자예요. 위간대유자. 위간대유자. 근데 폐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위간대유자 폐. 그래서 6개가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검진 주기라는 게 있어요. 위암은 2년마다, 간암은 6개월마다, 대장암은 1년마다, 그 다음에 유방암은 2년마다, 자궁경부암도 2년마다, 폐암도 2년마다 검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기네, 주기. 대상자는 이제 보통 성별하고 나이가 사회 인과학적 특성에서 기본적인 변수거든요. 40세 이상인자. 그 다음에 요것도 40세 이상인자. 그 다음에 대장암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인자. 이거 어디 나와서 제가 쓰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별표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은 별표가
여러분들 별표 1, 그러니까 시행령 별표 1을 한번 보세요. 책에도 있고 인터넷에도 있어요. 별표 1을 보시면 이거 써드려요. 별표 1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방암 같은 경우도 이거는 4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이네요. 그 다음에 폐암 같은 경우는 54세에서 74세. 고위험군. 그 다음에 간암도 고위험군. 그게 이제 이 사업이 뭐냐면은 암관리 예방 사업이라고 해갖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건강검진 기관이라고 그 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요. 또 헷갈리시지 않습니까? 의료기관으로 태어났는데 요양기관이라고도 하고 의료급여기관이라고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예요? 건강검진 기관이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대상자들에게 해요. 그러면은 위, 간, 대유자, 폐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발견을 했다, 암을, 그러면은 이거에 관련돼서 막 지원을 막 무수하게 해줘요. 국가에서 살려내야 되니까. 살려낸다기보다는 초기에 잡아야 되니까 초기에 잡으면 살아남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재밌는 게 위간대유자폐라고 나와 있는데 주기가 다 달라요. 누구는 2년마다, 누구는 6개월마다, 누구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1년마다. 무슨 뜻일까요? 국가에서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지 가장 좋은 것은 매달 검사하면 제일 좋겠죠. 매달 검사하면. 근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달 검사할 수 있는 게 자원이 좀 그렇고 매달 검사 받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학자들 연구와 결과값에 대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이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겠죠. 물론 이게 주기가 바뀔 수 있어요. 바뀐 것도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위는 2년마다 한 번, 간은 6개월마다 한 번. 이거 있잖아요. 요거. 또 별방 더 칠까 여기? 그 다음에 대상자가 40세부터 이제 위암에 많이 걸린다고 초기 발견이라고 통계 나오겠죠. 집단율로 봤을 때요. 근데 간은 6개월마다 한 번이네요. 이 술문화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물론 전체적인 것은 뭐 유전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사회학적으로도 좀 접근을 많이 할 필요는 있어요. 대장암은요 1년에 한 번이래요. 얼마나 저기 하면은 1년에 한 번일까. 근데 대신 50세 이상. 요거는요 모든 게 남녀라는 건데 이건 여성만이래요. 여성만. 유방암, 자궁 이게 이제 1, 2를 다투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폐암이 이제 추가로 되는데 54세부터 74세 사이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주기와 대상자는 여러분들 좀 귀찮으시겠지만은 따로 연습장에 이렇게 쓰시는 연습을 하셔서라도 외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우려고. 가끔 바뀌는데 저도 좀 자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13조 볼게요. 제13조. 보세요. 이게 되게 좋은 또 사업이 있습니다.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 환자의 종류별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준대요. 이거 보험은 아니에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줘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어디서 나온 비용일까요? 그렇죠. 담배, 술 거기 했을 때 거기서 걷어들이는 거 있잖아요. 관련 몇 개 비당 뭐 있잖아요. 거기서 걷어들인 기금으로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해준답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업입니까? 자, 그래서 그 대상자는 누구냐? 무조건 위간, 대유자, 폐를 전부 다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아동중 암 환자, 그러니까 이제 소암이라고도 부르잖아요. 18세 미만인 그런 미성년자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 따른 건강보험 대상자 및 피부양자 중 암검진 사업에 따라서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 이 사업에 따라서 했을 때,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 환자는 그냥 해주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폐암 환자는 상관없이 누구든 폐암 환자는 해준다. 폐암 환자 또 별표 칠까요? 자, 여기 이렇게. 자, 그래서 지원을 해준다. 요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조 볼게요. 14조 보시면은 통계서 장관은
암 등록 통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이것을 수집 분석, 발생률, 생존율 등에서 통계 수집을 하고 이거에 관련해서 공포를 하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누가냐?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16조 볼게요. 제16조 보시면은 역학조사. 장관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이제 보통 역학조사는 감염병에 대해서 대부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진 않고 비감염병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합니다. 왜? 치료를 위해서? 아니요. 예방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예방부터. 그래서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은 시도 역학조사도 하겠지만 시장군수 구청장이 역학조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역학조사반이 끝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시도에서 역학조사를 하는 건데 중앙 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시도 경계선을 넘어서 같이 하는 경우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염병에 대해서 역학조사하는 거하고 루트는 좀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제 3절 한번 볼게요. 칠판이 막 거의 다 차가고 하니까 이거 지울게요. 이제 알고 계시니까 이거는 거의 다 끝났어요. 좀만 참으세요. 네. 제 3절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지역암센터 있잖아요. 이거는 체계적으로 잡아보겠다고 하는 건데 어느 선까지만 알으셔도 되는 거냐면은 중앙암등록본부라고 하는 곳은 암 전문 연구 기관이기도 하지만은 국립암센터 있잖아요. 국립암센터를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을 해요. 그 다음에 지역암등록본부라고 하는 것은 지역암센터를 보통 지정을 해요. 물론 이제 뭐 관련 전문기관이라고 얘기는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암센터는 종합병원을 지정합니다. 이거 헷갈려요. 중앙암등록센터라고 하는 것은 국립암센터 지정. 오케이. 그런데 지역암등록센터라고 하는 것은 지역암센터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합병원은 지역암센터로 지정도 받지만은 지역암센터가 된 순간에 지역암등록본부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표 그릴까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 종합병원도 충분히 자격은 되는데 보통 상급 종합병원이 지역암센터, 지역암등록본부가 돼요. 왜냐면은 암 환자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렇게 많이 쏠림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내기가 편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3절은 누가 암센터와 관련하여 중앙암등록본부 지역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 3장 국립암센터라고 있는 건데 국립암센터라고 하는 곳은 연구기관을 기준으로 하지만 치료 중심적으로 병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암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전 양성, 악성 조금 정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완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좀 한번 의미를 좀 해주시고 암 연구 사업을 위해서 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역학도 하더라. 그 다음에 특히 오늘의 문제 요 별표 요 꼭 외워서라도 저는 이해시킨다고 강조했지만 안 되면 외워서라도 해야겠죠. 자, 오늘 암관리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꼭 풀어보세요.